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살 난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친정엄마가 따로 가게를 하시는 관계로 친정아빠가 제 아들을 돌봐주시고 계세요. 저는 결혼한 적은 없었고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파혼을 당했었죠. 전 남친과는 친구들을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고 상견례까지 마쳤으며 결혼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 사이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친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어차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터라서 남친이나 저나 저의 친정 부모님도 반가워했어요. 단지 시댁 식구들한테만 결혼식 후에 제 임신 사실을 알리도록 했어요. 아무도 남친과 제가 결혼식 올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건 제 아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아빠는 조그만 인쇄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게 아빠의 사업이라면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었죠. 겉보기에는 조금 오래되어서 허름해 보이긴 했어도 나름 거래처도 많았고 규모도 적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 사업에 매달려서 열심히 일한 탓에 저희 식구들이 편히 잘 먹고 살았었죠. 워낙에 아빠가 바깥일은 집에 오셔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셔서 저와 동생과 엄마는 잘 몰랐어요. 나중엔 사실이었지만 거래처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돈도 떼인 적도 있었고 직원들이 돈을 갖고 날라버린 통에 속을 깨나 썩은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경영난이 있었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아빠 일에 대한 속사정을 얘기를 해봤자 불안해할까 봐서 말도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와 엄마는 혼수다, 예단 예물이다, 뭐다 해서 행복에 겨운 노래를 부를 때 저희 아빠는 엄청 무거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어떻게 하든지 무너져간 아빠 사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악정고투를 하셨다고 했어요. 내색을 하지 않으셨으니 엄마와 저와 동생이 알 리가 있었나요? 그때만 해도 결혼할 남친의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인쇄공장을 좀 크게 운영하는 것을 직접 찾아가서 보시고는 굉장히 흡족해 했다고 들었어요. 친척들한테도 자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지 하루아침에 공장이나 집도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요.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았던 인쇄공장의 기계들을 일본에서 중고기계를 직접 사들였었는데 그만 사기를 당해서 돈만 날리고 말았었대요.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수익은 점차로 줄어들고 잦은 기계 고장으로 제때 납품을 못하니까 갈수록 거래처는 줄어들고 힘이 들었었나 보더라고요. 하필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아빠 사업이 망하자 제 결혼식이고 뭐고를 떠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장에 저희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그날따라 맛있는 밥 한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에 계셨던 아버님도 다른 식구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친은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친의 어머니 뵈서 파혼하자는 말을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친의 어머니가 제게 수저를 지어주시면서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 일 때문에 힘들지? 네. 그럼 네 식구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네, 일단 갈 곳이 없어서 시골 빈집에라도 임시로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세상에 어쩌면 좋으냐?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대. 저는 깜빡 속았어요. 예비 시모가 예비 며느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착각했어요. 남친 어머니가 하는 그 다음 말에 환상이 깨져버렸죠. 한번 점이라도 보라고 하지 그랬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한 것이 이상하지 않니? 네? 글쎄요. 그런 거 볼 여유도 없어서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나 친 것처럼 주눅이 들어서 쥐꼬리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연이어서 말을 이어갔어요. 원래 안 좋은 일이 한번 생기면 연이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결혼식은 어떡할 거니?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집안이 난리라서 이 상태로는 결혼식을 강행하기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라고 하자 갑자기 반색을 하시면서 기다리기라도 한듯이 말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말이다. 너희들 결혼은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당분간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니? 네? 무기한으로 연기를 하다뇨.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겠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날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긴 거는 이건 틀림없이 아니라고 본다. 그냥 네 둘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만 헤어져라. 뜻밖의 말씀을 처리도 담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한 게 먹던 밥이 체한 듯 했어요. 어머니, 전 헤어질 수 없어요. 실은 임신도 했어요. 뭐야? 벌써 임신했단 말이냐? 네, 저희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계획대로 결혼식은 하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더니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어요. 그건 안 될 말이다. 내가 네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얼리고 달래서 말하려고 했다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을 앞두고 너네 집이 폭삭 망해버렸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 내 아들이 틀림없이 사위라서 뼈골 빠질 텐데 그 꼴은 못 보니까 그리 알아라. 그리고 웬만히 재수가 없어야지. 난 싫다. 남친의 어머니는 나를 불러다 놓고 도가 지나치는 말을 계속했어요. 어처구니가 없고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재수없다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하필 잘 나가던 아빠 사업이 망한 것이 재수없는 아드님을 만나서 그런지도 모르죠. 함부로 아무데나 말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러자 남친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참 어이가 없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집과 사돈을 맺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내가 그래도 네 처지가 딱한데 그런 말 하기가 미안해서 너한테 돌려서 말하려고 했다만 아이고 너도 아주 보통이 아니구나. 임신까지 했다면서 철벽까지 치니 말이다. 저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어서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다시는 이 집 구석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없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남친과 저는 결혼 직전에 파혼했어요. 남친이 저와 결혼을 강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었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남친은 당분간 남친의 식구들과 거리를 두고서 저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 아빠로서 역할을 타고 싶어 했기에 저는 마다하지 않고 만났어요. 그걸 알고서 남친의 어머니가 엄청 화가 나서 불쌍한 저희 엄마에게 찾아가서 막말을 하셨어요. 내가 하도 기분이 묘해서 사주를 보았어요. 아니 글쎄 결혼할 집에 사돈이 망했다고 하니까 절대로 뒤도 쳐다보지도 말고 도망치라고 합디다. 그래서 헤어지라고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요? 어련히 알아서 눈치껏 헤어져야지. 내가 이렇게 찾아와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삿대질 하시다가 가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엄청 폭발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빠 사업이 망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시골 빈집에 들어와서 거지처럼 살고 있어서 우울증까지 오신 엄마에게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다 퍼붓고 갔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남친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재수 없으니까 당신 아들이나 내게서 떼어가요.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돈은 크게 뜨고 지켜볼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매일 당신 모자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니까 어디 두고 보겠어요? 라고 악담을 하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남친을 만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끊었어요. 오히려 안달이 난 사람은 남친이었고 자기 엄마랑 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찾아오고 쫓아다니고 했어도 투명인간 취급을 했더니 진이 빠졌는지 갑자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잿불에 꺾여서 연락이 없는 줄로만 알았었죠.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아들을 낳았고 친정 엄마와 함께 길렀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시골 읍내에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하시면서 아빠가 제 아들을 돌봐주셨어요. 저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만 아들을 보러 내려갔어요. 엄마 국밥집에서 아들과 함께 있다가 데리고 나왔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낌새가 느껴졌어요. 이상해서 뒤를 돌아다 봤는데 글쎄 남친의 어머니가 남루한 행색으로 따라오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어요. 뭐예요? 할머니가 왜 따라와요?
네 아들이 맞니? 우리 영찬이랑 참 많이 닮았다. 라고 하면서 안고 있는 제 아들한테 눈이 꽂혀서 환장을 하며 달려들 기세였어요. 저리 가세요. 그랬더니 사정을 하면서 말했어요. 내 손자가 아니냐. 어쩜 저렇게 영찬이랑 똑같을 수가 있냐. 나도 좀 안아보면 안 되겠니? 저는 놀라서 그대로 아들을 안고 냅다 뛰었는데 계속 달려서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 임신한 너를 그렇게 내치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했어. 한 번만이라도 내 손자를 안아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아주 자랑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쳤어요? 감히 누구 손자라고 그래요? 전 할머니를 모르니까 저리 가세요. 라고 했더니 아들을 안고 있는 제 팔을 붙들고 놔주지 않으면서 환장을 한 듯이 제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무 그러지 마라. 나를 용서해. 너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심정을 알 게 아니냐. 어처구니가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임신한 나에게 아빠 사업이 망해서 재수가 없으니까 그 난리를 치고 파혼시킨 게 누군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받았다. 영찬이가 그래서 사고로 저 세상에 가지 않았니? 저는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갑자기 남친이 연락이 두절이 된 이유를요. 어딘가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겠지 싶었는데 그동안 하늘나라에 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저도 적잖이 놀랐어요. 강제로 파혼을 시켰던 남친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서 대판 싸우고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으로 힘들어하다가 남친 아버지가 남친이 죽게 된 탓을 남친 어머니한테 돌리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심한 우울증 때문에 함께 살던 딸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몰래 숨어서 보러 자주 왔었다고 했어요.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독하게 말을 했어요.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도 오지 말아요. 재수없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의 아빠도 제명을 못 살았는데 내 아들까지 재수가 온 붙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댔지만 저도 정말이지 재수없는 남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싫은 나머지 부모님을 그 시골에서 나오게 해서 저와 내 아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네요. 제가 말한 저주가 씨가 된 듯이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불행해진 것을 보니까 참 씁쓸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